2000년대 후반, 즉 7세대 콘솔인 PS3나 360 때부터 액션 게임은 기존의 검이나 둔기를 사용하던 근접 계열에서 화기를 이용한 원거리 계열로 패러다임이 변화되었죠. 물론 명맥상의 슬래시 액션 게임들은 존재하긴 했으나 그 수는 점점 줄어들었고 몇 가지 버튼 조합의 콤보 연계로 인하여 때론 매니악한 장르로 취급받기도 합니다. 결국 적은 수요로 인하여 슬래시 액션 게임 장르가 버티기 힘든 시장 생태계가 되고 말았죠. 그렇기에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등장한 이 타이틀의 존재감은 무시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리뷰해볼 이 타이틀은 스타일리시 액션 게임 팬들에겐 가뭄의 담비아도 같은 화려한 연출과 시원한 액션이 일품인 플래티넘 게임즈의 베요네타 2입니다. 게임 내 액션의 중심축에 자리잡고 있는 개념은 바로 회피입니다. 비슷한 다른 액션 게임에서의 구르기 회피는 게임의 일부분으로 사용되는 것이 전부였지만 베요네타에서의 회피는 모든 테크닉이 파생되는 시작이자 끝이 되죠. 회피 시 발생되는 위치 타임이라는 일종의 무적 시간이 주어져 플레이어는 이 짧은 시간 안에 손과 발에 장착된 무기를 가지고 적들을 잡아나가게 됩니다. 물론 회피만이 이 게임의 전부는 아닙니다. 콤보를 캔슬하여 끊임없이 적들에게 공격을 할 수 있는 고급 기술인 다치 오프셋과 카운터가 들어가는 반격기, 위키드 위브 등 플레이어는 게임의 기본이 되는 회피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공격 테크닉을 익히게 되죠. 이런 시스템은 이미 전작인 1편에서 완성된 것들이지만 2편은 이런 전작의 강점에 선택지를 추가함으로써 차별점을 더했습니다. 메탈 기어 라이징 리벤전스의 핵심 기술이었던 패링 테크닉을 게임 시스템의 일부로서 차용했다는 것이죠. 물론 1편 역시 튕겨내기 스킬 자체는 존재하였으나 2편의 경우에는 그 튕겨내기의 타이밍을 회피 타이밍과 완벽하게 일치화시킴으로써 플레이어가 공격을 받을 때 회피를 할 것인지 패링을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선택권을 갖게 합니다. 또 다른 특징 중 하나인 마력 게이지 한 줄을 사용하는 기술에 있어 플레이어는 처형을 사용할지 엄브랑 클라이막스를 사용할지 결정하기도 합니다. 처형은 한 번에 적을 직사시킬 수 있는 기술이지만 그 대상이 적 하나에 한정된 반면 엄브랑 클라이막스는 모든 일반 공격에 위키드 위브가 발동되어 다수의 적에게 동시에 데미지를 줄 뿐 아니라 미약하게나마 체력이 서서히 차오르게 되어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도 때론 중요한 전략이 되기도 합니다. 연출의 측면에서 베요네타2는 시종일관 거대한 보스와 적들과의 전투 혹은 연출들로 가득 차 있지만 카메라의 구도나 시점에 있어 전혀 산만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디테일과 거대한 스케일 양측을 분명하게 구분지어 전작에 비해 더욱 커진 맵 스케일에도 불구하고 정신없이 벌어지는 전투 속에서도 시점의 불편함을 거의 느낄 수 없죠. 또한 기존의 천사와 마녀간의 대립구도를 탈피하여 이번 작에 새롭게 추가된 악마의 등장으로 인해 상대하게 되는 적들의 다양성에서 전작과 차별화를 가지게 됩니다. 맵 곳곳에 숨겨진 루트를 배치한 타고들기 요소는 기본이고 전작에 등장했던 장소를 새롭게 재편성하기도 했으며 때론 메카를 타고 전투를 벌이는 등 스테이지의 재사용이 없이 새롭고 다양한 레벨들을 즐길 수가 있죠. 또한 전작의 무기 대부분을 새롭게 교체하였거나 성능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원거리 계열의 무기에서부터 묵직한 타격감을 주는 무기들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코스튬 역시 상당히 많이 제공합니다. 남심을 자극하는 섹시한 코스튬에서부터 1편의 복장도 제공하고 콜라보를 통한 닌텐도 캐릭터의 복장들도 제공을 해주죠. 특히 콜라보 복장은 어느 복장을 착용했느냐에 따라 연출이나 오브젝트, 효과음이 바뀌는 등 세심한 디테일을 더해 새로운 기분으로 플레이를 즐길 수 있기도 합니다. 2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멀티플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한된 공간 안에 적들을 풀어놓고 누가 더 적을 스타일리시하게 많이 죽이냐를 겨루는 경쟁 코업 모드를 삽입하였습니다. 또한 이 모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캐릭터들을 언락 형태로 늘려나갈 수도 있죠. 기다릴 필요 없이 CPU와 함께 플레이하는 도중 누군가의 초대를 받으면 즉시 코업으로 전환할 수 있고 네트워크 또한 렉이 거의 없는 쾌적한 플레이를 즐길 수 있죠. 또한 레벨 곳곳에 숨겨져 있는 까마귀를 잡아 얻게 되는 스탬프의 그림들을 위유의 소셜 네트워크인 리버스에 삽입할 수도 있고 시나리오를 클리어하면 얻게 되는 조작 가능한 캐릭터나 신무기들 그리고 챌린지 모드들 또한 게임에서 제공하는 갤러리를 통해 3D 모델링은 물론 OST, 설정, 일러스트 등을 감상하는 등 그 어떠한 DLC 없이 충분히 즐길거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1편까지 함께 동봉되어 있어 즐길거리가 배가 되죠. 하지만 그래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베요네타2는 위유의 한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텍스처나 광원 같은 디테일적인 측면은 다른 하드웨어에 비교할 바가 못되긴 하죠. 그런 기술적인 한계를 독특한 미적 센스로 메꿔 화사하고 상쾌한 느낌을 주긴 하지만 단순한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느껴지는 것도 제법 있죠. 그렇다고 거슬린다거나 할 정도는 아닙니다. 단지 이 게임에 있어 그래픽적 아쉬움은 디테일 뿐이지 게임에 어울리는 세계관의 미술적 표현이 상당히 좋고 빠른 게임 템포로 인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전작에 있었던 챕터를 클리어하면 즐길 수 있었던 미니게임인 엔젤 어택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게임에 크게 방해되지 않는 선에선 나름 돈벌이도 되던 모드였는데 매 챕터마다 강제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 때문이었는지 사라진 점은 조금 아쉽긴 했네요. 무의미하게 길었던 슈팅 게임 미션들이 많이 축소되었다는 점은 좋았습니다만 조금은 짧은 듯한 챕터의 분량도 아쉽다면 아쉬운 부분이 될 것 같네요. 하지만 동기유발이 충분히 되는 난이도 클리어 보상이 이 부분을 상쇄해주긴 합니다. 언락 수준의 유료 DLC, 부족한 컨텐츠를 메꾸기 위한 시즌 패스 등으로 반쯤 만들다만 게임들이 판을 치는 요즘 베요네타2가 보여주는 게임 본연의 충실함으로 유저에게 제공해주는 만족감 덕분에 5년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작품이었습니다. 다만 하드웨어가 위유라는 점, 게임의 국내 출시는커녕 하드웨어조차 출시되지 않은 점, 그리고 요즘엔 이런 류의 액션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이 게임의 아킬레스건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게임은 건드려볼 가치가 충분한 작품이니 기회가 되면 언제가 되었든 꼭 한번 즐겨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하네요. 많은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 리뷰가 마음에 들었다면 유튜브 채널 구독도 신청해주세요. 그럼 저는 또 다른 게임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